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일목균형표 종목이에요. 오늘은 네. 보시면 일목균형표 복잡해요. 복잡하긴 하는데 일목균형표 종목은 이 세 가지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정배열 전환형 그것도 바닥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되면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이 이와 같은 조건이 나왔을 때 중기 투자 전략이에요. 무릎에 사는 안전 투자. 바닥에 사는 걸 좋아하시겠지만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어느 정도 올라와서 무릎에 사는 그 전략이에요.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구름을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깨지 않는 이상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잘게 보지 말자. 이런 추세 매매라고 할 수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은 잘게 매매하지 말자. 그래서 요 세 개가 뭐냐면 이제 호전 나오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전환선, 기준선, 돌파, 그리고 요 앞쪽이 양운, 빨간 양봉, 예, 양운, 우리 음봉, 양봉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구름대 돌파. 요게 세 개가 딱 맞물렸을 때 안정적으로 무릎에 사자. 요게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이건 이제 자주 보셔서 아실 건데 다시 설명드리자면 일목균형표라고 표시가 돼 있고 여기 종목이 쫙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목을 하나 눌러보면서 우리 항상 보는 것처럼 차트 그리고 기업 내용 수급 한눈에 보고 요거 아시죠? 요 신호등 표시 어떤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할 매수는 몇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번에 뭐 스스로 한 번에 쓰려면 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 보시면 일목균형표인데 참 재밌는 것이 일목이 한눈에 간단 명료하게 본다예요. 근데 복잡하죠. 네. 근데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쭉 보시다 보면 눈에 탁 들어올 때면 이해를 다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의 중심을 보고 전후좌우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후좌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본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인데 처음 보신 분들은 어우 복잡해 난잡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고 마지막에 딱 봤을 때 아까보다 좀 덜 복잡하게 보인다 그러면 지금 반은 이해하신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시세의 중심을 보여준다. 우리 이동평균선은 만약에 5일이면 5일 동안 그 주가를 더한 다음에 5일로 나눴잖아요. 네네. 이거는 약간 틀려요. 개념은 비슷한데 여기에 주가가 있으면 26일 동안 네? 고가,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순위 2 하는 거예요. 과거 26일 동안에 최고가, 최저가 나누기 2 이게 기준선이에요. 그리고 주가와 위치의 관계를 보면 주가가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국면이고 기준이 되는 선이니까 여기 보시면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으면 상승 국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시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리한 건데 기준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 시세가 강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경우는 시세가 약하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기준선인데 주가가 위에 있어요. 근데 왜 이거는 상승 국면을 안 볼까?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 왜 안 볼까요? 금방 내려와서요? 뭘까요? 조정 기간 아니에요? 기준선을 딱 생각해 보시면 좀 알 것 같은데 기준이 되는 선이 어땠을 때가 좋다. 기준선이 지금 편편해서요. 그쵸? 오. 말씀드리자면 기준선이 보여주는 방향은 시세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준선의 주가의 상승에는 기준선의 상승이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고 우와. 기준선이 상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은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용을 쓴다 그래도 기준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여기 반등을 하죠. 네. 밑에서. 그러면 그거는 단기다. 매매를 할 때도 이게 반등하면 짧게 봐야 된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준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힘이 약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의 방향도 중요하다. 이거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전환선이 있어요. 아까는 26일이었잖아요. 이거는 9일이에요. 과거 9일 동안에 최고, 최저 나누기 2. 그러니까 우리 이동평균선 때도 단기가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네. 똑같죠. 이건 9일이고 아까는 26일이니까 이게 더 빨리 움직이는. 그래서 기준선보다 다소 빠르게 움직이는 선이고 기준선과 함께 시세 균형 관계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호전과 역전이 나옵니다. 이 두 개 갖고. 호전, 역. 왜 호전? 우리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표시를 했는데 전환선이 기준선을 딱 깨고 내려오는 거를 역전, 데드 크로스, 역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 골든 크로스 하면 산행시도다, 호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는 전환선이 밑에 있고 기준선이 이렇게 하향 돌파하게 되면 매도 시기 하락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한 선으로도 봤지만 그렇고 경계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처럼 호전이 나오면 돌파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매수 시기다, 사는 시기다, 상승 추세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 상승 추세를 요 호전과 역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90%, 20% 뭘까요? 90%, 20%? 90%, 20%. 여기는 90%, 여기는 20%. 뭐지? 오늘도 운봉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사면 90% 수익을 얻는다. 오? 맞아요? 거의 맞추셨어요. 아, 진짜요? 이 90%라는 거는 내가 수익 날 확률이 90% 이상이다. 요때 사면, 호전 이후에 사면, 그리고 역전 이후에 사면 내가 수익 볼 확률이 20% 미만이다. 아무리 용서도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그 이야기를 표시한 거예요. 20%, 90%. 그러니까 역전 때는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랑 같아요. 보자. 그리고 또 하나 나왔어요. 선행이라는 건 앞쪽이잖아요. 선행 스팬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 앞에서 배운 전환선, 기준선 요 선의 중간을 앞쪽 26일로 요거 포함해서 앞쪽 26일로 당겨서 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행 스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쪽에 선이 보여요. 이건 신기하게. 그래서 요 중간값을 당겨서 선을 이은 것이 선행 스팬 1이라고 해요. 그러면 1이 있으면 2도 있겠죠. 3은 있을지 4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1이 있다라는 건 2도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 요거는 뭐냐? 이것도 앞쪽으로 당겨요. 26일을 앞쪽으로 당기는데 여기 박스 보시면 요 주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52일, 과거 50일간의 최저, 최고가 여기 다 중간값을 해요. 나누기 2. 중간값을 또 당겨요. 그러면 이거를 선행 스팬 2라고 해요. 아까 요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값을 당긴 게 1. 그리고 과거 50일 동안의 최고, 최저를 중간값을 당긴 것이 선행 스팬 2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선이 앞쪽에 이렇게 움직여요. 주가에 앞서서. 내가 현재 보는 주가 위치보다 당겨서 보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설명을 드릴 보시면 궁금해. 요 사이가 구름대라고 그래요. 선행 스팬 1과 2의 사이가 구름대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구름대를 보통 저항띠라고 해요. 저항의 구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대도 색깔이 우리 차트 보시면 색깔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말씀드리자고 하면 선행 스팬 1이 아래에 있고 2가 있고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를 의문집은 좀 안 좋은 느낌 많이 들죠. 그리고 선행 스팬 1이 선행 2 위에 있으면 요거를 양운이라고 해요. 색깔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요거는 파란색, 요거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구름대가 중요한데 구름대는 구름의 두께는 매물. 이걸 매물로 봐요. 매물 저항대, 물량 저항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는 구름대,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못 써요. 매물이 막 나오게끔. 보시면 또 호전과 역전이 나왔는데 주가가 구름대 위로 탁 이 매물을 탁 돌파하면 이걸 호전. 아까
호전 뭐 있었죠?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지? 오, 은봉님이 그거 호전이었죠. 그리고 주가가 구름대 아래로 이렇게 치고 내려보면 이건 역전이라고 해요.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양운의 경우에는 매수세의 강화, 이 양운이죠. 그리고 음운의 경우에는 매도세의 득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 아래는 쳐다보지 말아라고 했어요. 일목살이는 수익 내기 아까 저 전환선 기준선에서 호전 역전할 때도 뭐가 있었죠? 90, 20 있었잖아요. 90%, 20% 네. 이런 것처럼 구름 아래는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바닥에 못 사지만 무릎에 사서 꼭대기에는 못 팔지만 여기 구름대 이탈하는 어깨에 반다. 머리는 아니지만 네, 어깨에 바 안정적인 네, 그거예요. 꼭대기에 못 팔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선의 스팬 1, 2 교차 나오고 선의 스팬 1, 2 교차 여기 이렇게 교차되는 거 우리 골든 크로스 뭐 이런 것처럼 음운에서 갑자기 양운으로 변한 앞선 선이 변하는 거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 요거를 구름대 전환이라고 해요.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26일 앞쪽에 선이 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럼 주가가 여기 있으면 26일 앞에 선이 그어지는데 요게 교차돼서 바뀌면 양운으로 바뀌면 상승력이 크겠구나.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구나. 그리고 구름대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괜찮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역으로 여기는 여기 있는데 이 앞에 게 음으로 바뀌고 있어요. 26일 앞이. 그러면 이거 불안하네. 이제 아주 구름 낀 그런 비가 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또 있고 또 하나 보면 아까 구름대 지지 저항 있다고 그랬죠. 구름대는 매물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지 양운일 때 음운일 때는 저항 구름 안에 들어갔지만 못 이기 완전히 뚫으려면 요 위 것까지 뚫어야 되겠죠. 여기서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는 조금 내려왔지만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목균형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두께는 매물대 보여주고 말씀드렸고 구름대는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평선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어찌 보면 그림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종목 발굴 기준이 뭐냐면 세 가지 기준 앞서 만든 것처럼 기준이 딱 나왔을 때 어느 시점이냐 무릎에 사는데 어느 시점이냐 먼저 전환선 빠른 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죠. 호전이 나왔어요. 호전 돌파하면 우리 호전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호전. 그럼과 동시에 여기서 사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구름이 있으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름대를 돌파하면 이게 또 뭐라 그랬죠? 호전. 호전이 두 개가 나왔어요. 돌파했는데 요 돌파 시점에서 앞에 이 선이 구름이 앞에 선이 음에서 양으로 전환돼요. 그럼 기운이 좋네. 이게 동시에 세 가지가 딱 맞물리는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 그럴 때 여기가 사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대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기준선은 방향, 기준이 되는 선인데 상승으로 좀 이렇게 있더라도 좀 위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도 지지 저항, 이평선처럼 되기 때문에 이게 급빠르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구름대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기준선의 지지가 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럼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기준이 되는 선이니까 그게 지지가 안 되더라도 구름대의 지지는 받아야 돼요. 안 그렇고 이걸 이탈하면 이거는 다시 시세가 끝나고 이 앞에 것도 구름도 음으로 전환될 거예요. 이거는 기업 내용이나 아니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변수는 많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 그림을 봤을 때는 조금 아까보다는 몇 프로 명료해 보시나요? 아까 거랑 같은 그래프예요? 예. 아 진짜요? 근데 왜 느낌이 다르지? 이게 아까는 이렇게 선으로 돼 있었고 이거는 이제 색칠이 돼 있는 것 뿐이고요. 조금 아까보다는 명료해. 좀 보이는 네. 것 같아요. 한 뭐 30%?
50%? 50%. 그 정도면 제가 성공한 겁니다. 그 정도면. 역시. 그 정도 보인다라고 하면 50% 정도? 한 7, 80%까지 올리시기 바라고요. 나 이거 궁금하고 너무 나랑 내 스타일이랑 맞는 것 같아. 투자 스타일이랑. 그러면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반악권에서 무릎 정도에서 사서 추세 매매라고 하는데 무릎에 사서 아까 구름을 이탈하지 않는 날 좀 중기적으로 그냥 보는, 잘게 보지 않고 완전히 호전이 되고 구름대가 양운이고 올라간다 무릎에 샀는데 꾸역꾸역 올라가요. 중간에 조정 같은 거는 보지 않고 구름대 이탈할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중기적으로. 우리는 주식할 때 복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느 정도에 사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수익이 나겠지만 우직하게 갖고 있어서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 수익이 폭이 상당히 더 안정적이고 좋죠.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일목균형표라고 딱 나와갖고 종목이 또 쫙 나열이 돼요. 나열이 돼서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눌러봤어요. 돌파되고 호전됐네? 이런 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재무 상태가 어떻고 수급이 어떤가? 어유 많이 파네요. 이거는 요거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손절가. 요거 약간 변동이 큰 주식일 수도 있겠다. 이제 분할은 2분할 매수를 여기서 시스템에서는 빅데이터 종목에서는 2분할이 좀 안정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베타 시장 방향 분석,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 외우겠어요. 손절가 관리 필요. 손절 언제 하죠? 구름대를 이탈할 것 같으면 안으로 들어와서 미련 없이 손절해야 된다. 그리고 이 종목은 그러니까 약간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다.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단기 매매 접근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구름대를 돌파했지만 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단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이겨내고 간다 그러면 그냥 홀딩하면 돼요. 그리고 재무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이쪽 밑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재무 상태를 딱 봤더니 성장률하고 안정성은 좋아요. 근데 적자폭 위험이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수급도 그닥 좋지 않아요. 외국인이 많이 팔고 기관도 3주일 동안은 팔았어요. 이와 같은 거 봤을 때 우리 HTS나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은 포탈에 종목을 치면 그 재무제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이렇게 적자폭 위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보시면 어이구야. 적자는 계속 나고 있어요. 연간으로 3년. 그리고 분기별로도 적자를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주가는 오르네. 꿀꿈 오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과거 자료잖아요. 그럼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기사를 봤어요. 최근 걸 봤더니 개선 기대감이 있다. 어디랑 납품을 했다. 그러면 이 기업은 핵심은 요와 같은 걸로 인해서 적자를 벗어나고 다시 전환된다. 이거를 턴 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 그 업황이 안 좋아서 옛날 같은 경우에 조선도 적자를 보다가 화랑일 때도 있고 그런 거를 이겨낼 수가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래,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어떤 납품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좀 기대감이 있다. 미래죠. 미래의 수익을 보니까 주식은 과거에는 이거를 벗어날 것인가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적자폭 위험이 나왔다라고 하면. 요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는 요렇게 안 찾아봐도 그래프로 매출에 그게 나올 것 같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리고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좀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그 같고요. 프로그램 안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 네, 요런 그래프 밑이나 여기에 매출액하고 뭐 우리가 보는 장사 잘했는지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종목을 보면 이렇게 올라섰긴 했지만 조금 아까 신호등에서도 그렇고 뭐 턴어라운드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유심히 관찰을 하고 샀다라고 하면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대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탈하면 이거는 별 수급도 안 좋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구름대 종목인데 이거는 아까처럼 주의가 아니라 뭐 위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안전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요. 요 종목은 안정적이고 중장기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꼭 안쪽에 재무하고 수급은 같이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신호등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한눈에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리스크가 덜하고 좀 투자 정보를 잘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매달 나왔네요. 나왔다. 이 종목은 ETF 미디어 콘텐츠의 뭐 1% 정도 해서 동의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증감이 18.98% 전년 대비 증가했다. 순이익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라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마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것도 좋다. 21.17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런 종목인데 그러면 이런 종목이면 성장성도 높은 성장률, 안정성도 높고 높은 수익률이다. 그리고 왜 외인이 팔았을까요? 그러게요. 외인은 좀 팔고 기관은 사고 서로 이제 그 맞물리는 과정들이 있는데 수급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봐야 된다. 그래서 판단하면 되고 그래서 외국인기가 수급 히스토리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 이것도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 구름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우리 구름대 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구름대 지지는 중요하다. 요 하단부까지 이탈하면 이거는 시세가 끝난 거기 때문에 요 변화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근데 앞에 종목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올라오면서 시련이 있어요. 항상 팔려는 부분과 사려는 부분이 균형을 이루면서 거래가 이 정도 터는데 이렇게 물린다라는 거는 이 앞쪽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맞네. 그거를 소화시켜야 돼요. 잘 소화시켜야지 거기만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날아가지는 않고요.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추세가 바뀐다. 추세가 바뀌는데 최고는 실적이에요. 앞으로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전체 시장이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도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저랑 같이 이제 계속 하시면서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진짜 감이 좋아서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이 그림을 안 보고 그냥 저평가된 주식을 저랑 할 때 그림 안 볼 거예요, 거의. 그러면 그런 종목 한 번은 보겠지만 이걸 분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치 투자에 대한 뭐 어떤 거에 대한 그게 나왔다라고 저랑 이게 끝나고 다 기술이 끝나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기업이 정말 성장성이 큰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만 볼 거고 그림은 보긴 하지만 가릴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니까. 저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주식도 있을 테고 흙 속의 진주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을 발굴하면 문제는 길게 가지고 가야 돼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런 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일목균형표가 상당히 복잡하고 책 한 권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호전 역전에서 그걸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구름대를 돌파하고 세 가지 조건이 딱 맞는 무릎에 사는 전략에 적합한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죠? 있는데요? 왜 있지? 완벽하게 끝내는 줄 알았네. 호전 역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랑 비슷한. 예, 비슷한. 예. 그럼 왜 용어를 그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개발하신 분이 그렇게 이름을 말을 짓는 한 거구나. 거니까 우리가 말을 바꾸지 못하는. 근데 표현은 잘한 것 같아요. 호전, 역전, 뭐 이런 것들. 음운, 양운 이런 것 같이. 예. 저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그 주식을 살 때 뭐 그래프도 봐야 되고 재무도 봐야 되고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수치를 봐도 이게 이것만 봐서는 좋은 건지 확신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만 본다면? 기업은 실적이죠. 우리 첫 시간인가요? 투자 얘기할 때 앙드레 코스톨라리 할아버지 개와 주인 기억나시나요? 따라간다. 결국에는 따라가요. 시장이 무너져서 수급이 무너져서 너무 안 좋으면 그때부터는 지금 워렌 버핏이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막 사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맞아. 그거는 우리가 보통 안전마진, 기업의 가치는 요 정도에 있는데 주가는 한참 밑에 있다. 그걸 안전마진이라고 해요. 안전마진을 갖고 하면 좀 고통스럽더라도 나중에는 개와 주인이 만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타일이 다 틀려요. 정말 매매를 감이 좋으신 분들은 그걸로 돈 많이 버시는 경우도 있고 가치 투자를 하는데 또 돈을 못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 매매로 성공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차트와 실적과 기업 내용과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시다 보면 자신에 맞는 옷을 입으시면 돼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성격이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거, 옷을 딱 맞춰 입어야 돼요. 그리고 매매 습관도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길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를 스스로 찾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랑 강의를 같이 하면서 다 마무리되고 연습도 해보시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옷이 맞는지.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무시당했어. 아니 근데 아직 너무 그게 주린이어서 그죠? 경험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실패를 통해서 거기서 배워서 자기의 그거를 가지게 돼요. 이론적으로 한 뭐 10% 정도 안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한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적용해 보시고 알고 봤더니 아니야 나는 감이 너무 좋아 그냥 찍으면 오르고 팔면 내려 뭐 이러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끝나셨나요? 전 끝났어요. 그럼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 도구들이 막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린 기술적 분석으로 발굴하는 종목들을 하나둘씩 계속 배워나갈 텐데 네.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다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재무적인 거, 가치가 어떤 기업이 가치가 있느냐 간단하게 심플하게 기준 세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워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알려주실 거죠? 제가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었어 아무튼 방금. 화이팅 하시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